오늘은 지난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내신에서 G점수, Z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셨어요. 이것이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G점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건지, 산출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고등학교의 수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 수준과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바로 아래 그 링크를 해 뒀으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막에 나가고 있죠. 그렇게 검색해서 보셔도 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A 일반고 학생, B 일반고 학생, 두 일반고 학생의 성적이 있어요. 둘 다 원점수는 91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A 일반고 학생은 2등급이고 B 일반고 학생은 4등급이에요. 그리고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량적으로 보면 석차 등급에서 A 일반고 학생이 2등급, B 일반고 학생이 4등급, 월등히 우수해 보입니다. 물론 Z점수 어떻게 산출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Z점수를 보더라도 A 일반고 학생은 한 1.4 정도, B 일반고 학생은 0.8 정도 월등히 높습니다. 학업 역량은 A 일반고 학생이 높은 것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학은 이 부분을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들 내신 성적에서 보시면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주로 정량적 평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또는 논술 전형에서 나오는 성적, 교과 성적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는 거고요.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종에서 어떤 4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4등급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추이로 4등급이 되고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두 학생은 대학에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자, 두 학생이 A 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B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받은 성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2등급을 받았으니까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A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B 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종 전형에서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내신 성적에서 이 G점수, 즉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예요. 같은 91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균이 낮은 학교에서 표준 편차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학생들이 골고루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좀 있고 공부 하위권이 좀 있고 이제 중간으로 해서 약 20단계 정도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B 고교의 학생처럼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에서는 높은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8.9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9계단 정도의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대학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료 한번 보시죠.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일반고 상위권 학교 또는 자사고 특목고 학교 이 학교들에서 보면요, 바로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높은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고에서의 어떤 중하위권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과목별로의 편차는 있습니다. 과목별로의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성적으로 보면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높은 그런 학교들이 일반고 중하위권의 학생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차트부터 보시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 학교의 학생과 B 학교의 학생의 Z 점수를 한번 산출해 보죠. A 학교의 학생은 원점수에서 과목 평균을 빼고 이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378 정도가 나와요.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들이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로 성적이 산출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학에서 적용하는 석차 백분율 환산표에 적용해 보면 0.0968, 석차 백분율이 0.0968 정도입니다. 즉 150명인 학교에서 약 14등 정도 하는 학생이다 라고 나타나죠. 두 번째로 B 일반고의 학생은 원점수에서 83.9 과목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0.798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석차 백분율 환산표에 적용해 보면 0.242, 석차 백분율이 0.242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50명 중에서 약 36등 정도 하는 학생이라는 거죠. 같은 일반고 학생이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학교에서 성취한 성적과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학교에서 성취한 성적, 이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대학에서는요, 상위권 학교에서의 36등, 중하위권 학교에서의 14등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종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하위권 고교에서 전교 1등과 확연히 구별되지는 14등 이 학생과 상위권 고교에서 전교 1등과 구별이 좀 잘 되지 않는 전교 36등, 바로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중하위권 고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과목 선택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중하위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종을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평균은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은 과목에 집중해서 성적을 가급적 좋은 성적을 받는 겁니다. 좋은 성적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열심히 세특에도 남기고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학교에서의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이냐면 주로 상위권 학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또는 이제 1, 2등급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아니면 물리라든가 이런 과목들이죠.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진로와 맞다고 한다면, 본인의 진로와 맞는 거라고 한다면 이 과목을 선택해서 정말 열심히 학업 성취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는 열심히 교과목에서의 활동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등급 따기 쉬운 과목에서 성적 높은 학생, 그 학생을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학생부 교과전형이 따로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러나 학종을 준비한다면 대학에서 보는 학생은 정말 어려운, 힘겨운 과목에서 열심히 해서 얻은 성적, 이것을 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상위권 학교가 있는데
또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데 이쪽을 지원하는 것보다 내신 따기가 좀 더 쉬운 그냥 일반고로 가서 좀 중하위권으로 가서 내신을 좀 잘 따가지고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뭐 서울 수도권 대학에 이제 뭐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서울 수도권 대학들의 대체적인 뭐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했을 때 수시에서 한 60명, 정시에서 한 40명 정도를 선발을 해요. 특히 이제 수시 6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바로 이제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10명 정도는 뭐 실기 우수자, 그다음에 한 10명 정도는 뭐 논술, 그리고 나서 30명 정도는 학종으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논술, 학종 약 80명 정도가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많이 선발되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학교에서 뭐 대학에서 100명 모집하는데 80명 정도를 선발하는 그러한 전형을 준비해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100명 중에서 10명 선발하는 바로 그 전형을 준비해 나가시겠습니까? 바로 중3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뭐 학종도 할 수 있고 논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서울 수도권 대학교의 합격자가 많은 상위권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